의원님, 주진우 의원 안 오셨네? 주진우 의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 순서에 따라 주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탄핵 심판도 일종의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절차이고 당사자한테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의 어떤 적법 절차 원칙이 그대로 다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만의 그 특유의 어떤 적법 절차 원칙은 있을 수 없고 전체 헌법 원칙 하에서 형사재판에 준하는 어떤 절차적인 보장이 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반론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 관리관님께서는 그 고등 군사법원장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변호사이시기도 하시고 군사법원에서 재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네. 그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군사법원에서 재판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뭐 연도로 따지면. 관리자로 했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군사법원에서 하는 거에 요새 민간 재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오히려 또 더 신경 쓰는 적법 절차가 제가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때 뭐 초시계를 두고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막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재판 서류 같은 걸 송달할 때 이제 당사자가 집에 없거나 하면은 이제 그 송달이 불능되면서 한 번씩 재판이 조금씩 다음 기일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즉시 그러니까 발송하자마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을 적용해서 재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뭐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아니 직접 경험한 것 중에는 그런 사실이 예, 경험한 중에는 없습니다. 예, 저도 20년 이상 재판에 참여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그 재판 기일을 잡을 때 당사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 기일을 동시에 잡습니까? 아니면 그 기일을 피해서 잡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 뭐 조정해서 잡습니다. 네, 당연히 기일을 조정해서 잡아야 되겠죠. 또 그 보통 재판을 할 때 이제 그 군 검찰에서 수사했던 기록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 증인 신문을 다 거쳐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 다음에 수사 기록을 재판장이 봅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수사 기록을 먼저 본 다음에 증인 신문을 합니까? 증인신문 다음에 봅니다. 증인 신문을 다 한 다음에야 수사 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군사법원의 이 적법 절차 수준이 지금 굉장히 민간 재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이라는 이유로 또 그 재판관 임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의 증인이 얘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고 지금 이게 다 그 탄핵 심판에서 다 어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발송하면은 송달됐다라고 하는 발송 송달도 그냥 적용해 버리고 초식에 써서 반대 신문권 하면서 45분만 변호인 측에 부여하고 재판 기일을 잡을 때 구속 취소 신문 날짜랑 겹쳐서 재판 기일을 잡아버리고 또 반대 신문권이 보장 안 된 증인의 기록이 무려 이번에 제출된 걸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이 무려 7만 쪽이 220건이거든요. 그것을 대통령 측 증인을 9명만 받아주면서 이 7만 쪽이 220건 가까이 되는 수사 기록을 다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예단에 의한 재판이 제대로 예단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관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재판 기록을 하거나 군 검찰의 수사를 할 때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그 통신 영장이 그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예. 예. 그럼 기각된 경우에 기각된 영장들도 다 수사 기록에 첨부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빼내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예.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보니까 2분밖에 없어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증인께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이 공수처에서 어떤 통신영장이든 압수영장이든 어떤 거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꼭 그 대통령에 대한 영장 아니더라도 대통령 주변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영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명하게 그 기각된 영장도 기록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영장을 보는 판사도 그 기록에서 그 기각된 영장을 보고 아 이래서 이 어떤 압수영장이 기각됐구나. 그러면 나는 이번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검찰 수사 기록에서 1년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영장 중에 일부라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거나 또 그런 사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은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전체 그 공수처 수사를 전체가 불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 수집된 증거가 독과독수 원칙에 따라서 전부 다 불법 증거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공수처는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말을 빙빙 돌려온 거거든요. 계속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으면은 만약에 떳떳하다 그러면 압수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 누구에 대한 영장이든 한 번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영장은 청구한 적 없다? 그때마다 말로서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에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무관리관 앞으로 잠깐 나와 계시고요. PPT도 보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권한대행께 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사건 지금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 유력 정치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뭐 관련된 내용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실제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 체포 명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도깨비 불 같았습니다. 뭐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본 사람은 없었던. 그런데 탄핵 2차 표결,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갑자기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커지면서 탄핵 심판, 탄핵 소추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지고 내란죄 수사가 이 메모가 근거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차장의 실제 메모, 실물이 등장했습니다. 변론에 보셨습니까?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자, 이게 1차 메모입니다. 직무대행님 오른손잡이십니까? 예, 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럼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것은 좀 편안하십니까? 뭐 편안하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글씨 잘 안 써지세요? 예, 저는 뭐 오른손으로 전화 받으시다가 메모할 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 뭐 전화기로 옮기고 오른손으로 메모를 합니다. 왼손으로 전화 받는 건 불편하세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 자, 통상의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전화 받다 메모를 할 게 있으면 왼손으로 전화기로 옮기고 오른손으로 메모를 할 것입니다.
왼손잡이라면 통상 왼손으로 전화를 받다 메모할 게 있으면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옮기고 왼손으로 메모할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전화 받고 오른손으로 메모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직무대행님, PPT에서도 보시는데요. 1차 메모에서 이게 뭐 정보기관이 쓰는 암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글에 자, 모,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식별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예, 현 메모에서는 뭐 저는 그런 글자를 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메모가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뭐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2차 메모도 보세요. 저게 2차 메모도 전 거의 뭐 기호의 덩어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것이 정확하게 사람 이름으로 변신해서 14일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두고 11일 날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정은 전 차장은 이거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과 첫 통화는 22시 46분 집무실에 됐다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2시 46분에 집무실에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첫 통화가 근데 이미 3분 전이 43분에 본청을 나섰고요. 45분에 국정원 공간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홍 전 차장이 이인영 사령관과 22시 58분에도 공간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홍 전 차장이 기존에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간 앞에서 메모를 했다라고 했더니 조태영 국정원장이 그 시간에 본청 사무실에 있었다 CCTV 확인 결과 그랬더니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22시 58분 그때는 공터가 아니라 이미 22시 56분에 공관 입구에서 본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8분경에는 본청 내부 건물로 들어오면서 환한 곳에서 환한 본청 내부에서 전화를 합니다. 도대체 공터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고 그 캄캄한 공터는 그 메모를 어두워서 글씨를 잘 쓸 수 없었다는 그 공터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언제 그 공터에 있었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CCTV 원본을 확인했지만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법무관리관님, 예, 핵심적인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술 그것이 계속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탄핵되니까 또 바뀌었는데 그것마저도 객관적인 CCTV 영상과 같은 것에 의해서 탄핵이 된다면 법무관리관은 그 증거를 재판의 핵심 증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과 아무래도 증명력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증명력은 저는 거의 증명력, 신빙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작성됐고 언제 작성했다고 하는 메모가 그 시간과 장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두시겠습니까? 뭐 의원님께서 이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작성했다는 메모가 이렇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뭐 전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메모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건데 그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안이 진행되는 만큼 뭐 제가 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직무대행님. 네, 그리고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고 내란죄 시작할 때 유력 정치인에 대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객관적인 증거로는 유일합니다. 진술 외에는. 그런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 이렇습니다. 예, 뭐 그 관련된 것은 뭐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 있어 분이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현행 작전을 위해서 지금 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령관한테 직접 지휘할 의원이 있으면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할 때 추가로 좀 빌리더라도 그러면 이분을 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강사령관한테요. 네, 그럼 지금 해주시죠. 이따 끝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현직 사령관으로서의 현행 작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시간을 제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을 자, 저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 제가 알아서 제가 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한 명 더 질의해 주세요. 네, 빨리 하세요.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한개 제가 좀 첫 번째 우리 이상현 특수전 사령관님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성현 수도방위사무 1경비단장님, 세 번째 노형훈 방첩사 수사실장님, 네 번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상현 특수단장님 좀 나와주시고 멀리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조성현 수도방위사무 1경비단장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그 오전에 그 질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곽종군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발언하셨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보안폰으로 하면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립니까? 비화폰으로 하니까 다 들리시는 거. 직접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보안폰으로 직접 구두를 말씀하셨기 그걸 다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때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는 이야기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 곽종군 사령관님께서는 헌재에 나가셔서 그 전기 끊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인이 좀 착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는 말씀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제가 정확히 들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예, 라고 하시고 예, 잠깐 뜸을 들이시고 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주체는 음.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제가 알기로 헌재에서 관련 분들이 진술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조성현 예. 예, 수방사 일경비 단장님. 예, 그동안 말씀하셨던 건데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다시 한 번만 말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부로 들어가서 네,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명령을 하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노영훈 방첩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방첩사 군사기밀 수사실장입니다. 예, 그때 그 방첩사령관이 그 우리 실장님께 비원 벙커에 가서 50여 명이 비원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땠어요? 확인하기 전부터 예, 그 수방사 내에 군사경찰단의 미결 수용소라는 예, 정상적인 구금 시설이 있음에도 예, 비원 벙커를 확인하라는 것 자체가 예. 정상적이지 않았고 예,
아무리 그 중죄를 저지른 저는 그때 구금 대상을 누구인지 여인영 사령관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간첩이라도 예. 비원 벙커에 구금하는 것 자체가 예. 추후에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예. 저도 가보니까 좀 너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가보니까 확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근데 수방사령관은 비용 병거를 특정하면서 가능한지 확인하라고는 지시를 하셨죠. 방첩 방첩사령관, 사령관이 죄송합니다. 방첩사령관. 예. 예,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제가 00시 반부터 20여 분간 현장을 둘러본 결과 네. 실제로 화장실 문제, 예. 그다음에 CCTV 등 관리 시스템의 문제, 제반 시설 여건이 불비해서 예. 00시 55분경에 수사단장과 참모장에게 예.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예. 전 방첩사단장입니다. 예, 단장님. 그 전에 12월 10일 날 국회에 나오셔서요. 예. 단장님께서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국회 그 현안질에서 답변하셨죠? 그거에 관련해서 증언하겠다고 예. 답변을 했었습니다. 직접 받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구금 시설 관련해서는 예.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그때 증언했었습니다. 네, 그 국회 나오셨어요?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찰에 나가셔서요. 그 단장님은 체포 및 구금은 명확하게 여전 사령관의 지시였다. 그리고 김 전 단장은 여전 사령관 유치 추정만 요청했을 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이 말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여전 사령관이 구금을 지시했다. 위치 추정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진술하셨죠.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예. 그 이제 00시 한 30분경 정도 됐을 겁니다. 12시 30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예. 이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는 받으셨죠. 예. 이 3명에 집중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14명에 대해서 예. 바로 뭐 구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예.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 3명부터 먼저 이송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외부 객관적 상황은 단장님께서는 파악하기 아마 쉽지 않으셨고 지시만 받으셨을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그렇죠. 그 밖의 상황을 사실 좀 잘 파악하기 몰랐습니다. 예. 쉽지가 않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14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를 짠 건 맞죠? 원래 14명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조를 짰는데 나중에는 49명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10개 조만 짜서 먼저 투입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그건 뭔가? 그 조별로 보낸 것은 한 차에 5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 그냥 1조, 2조 부여하면서 예.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총 이제 10대 차량 49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조는 짰잖아요. 예, 그걸 그러니까. 이제 한 차에 보낸 게 이제 1조. 예, 한 총조 차로 1조, 짰던 2조. 게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조든 예. 영링은 디귿, 이응 조든 그런 조는 짰잖아요. 예, 그 조가 처음에 합동사 단위 구성되면서 짜여지는 기본적인 조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짰던 그 겁니다. 체포를 하기 위한 그런 조를 쭉 짠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것이 안 되니까 단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의결 시간이 막 다가오니까 사령관에게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에게 집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그 지시가 단장님께 내려간 겁니다. 그건 인지를 못 하셨죠. 예, 저는 그냥 집중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쭉 제가 다 증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구체적인 헌재에서는 그 사령관들만 이야기했지만 그 지시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늘 증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전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그것은 제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네, 우리 한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대답하실 분들 먼저 준비해 주세요. 수방사 경찰 단장님, 1경비 단장님, 협력 단장님, 이성훈 작전관. 먼저 경찰 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원찰 단장입니다. 12월 3일 날 협력단장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그 부하들한테 일단은 그 국회협력 단장을 찾아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길 안내를 받으셨어요? 그 받았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통화를 직접 하신 적 있습니까? 협력단장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회 협력관들하고도 통화 안 했습니까? 예, 통화한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경비단장 조성현 단장님. 협력단장 양준장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통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협력관과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양재웅 단장님. 공소장에 수방사령관 1경비단장 경찰단장 만나라고 했는데 압수수색한 일이 있죠. 예, 저 화요일, 수요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못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만난 인원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8년 전에 근무했다고 해서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단전 단수 차단 장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안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훈 작전관님. 네, 707 작전관 이성훈입니다. 그날 707이 훈련을 하러 나갔죠. 707은 네, 훈련 장소가 특수전 학교로 가서 특수전 학교에서 훈련하게 돼 있는데 그때 복장으로 국회로 왔기 때문에 그때 복장에 케이블 타이가 다 기본 복장에 포함되어 있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엔 없었지만 그 복장은 맞습니다. 그렇죠. 복장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고 부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훈련 복장 안에 포함됐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난번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거론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수원지방병무청의 자료하고 이걸 전부 다 가지고서 실무진단에서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 공소장하고 판결문에 있는 걸 전부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 윤석열 놈과 일가족 측근들까지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 때와 같이 반보수 투쟁 역량 확보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그 외에도 한미일 협조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하도록 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돼서 지령을 내려왔었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국방부 차관님, 예, 북한이 우리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왔는데 이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주로. 예, 예. 지금 오물풍선이 12월 3일 이후로 몇 번 날라왔어요? 지금 그 이후로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없죠. 예, 그다음에 전방에 소음 방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소음 방송을 지금 합니까? 예. 지금 소음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소음 방송하죠. 그다음 대남 매체에 우리 민족끼리부터 여기에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러한 선동성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로 트럼프가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 대남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을 북한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물풍선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민노총에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2월 18일자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수중의 모든 정치 군사력 도구를 활용하라. 이게 북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게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제해 나가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수중의 모든 정치 군사적 도구를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뜻이 해석이 안 되는데 말뜻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저희들은 그 최근에 일련에 있는 그 관련된 북한의 그런 것들을 새로운 미 신행정부의 출범과 연계돼서 거기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그런 선언들과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물어봐야 될 부분이 우리 지금 특전사에서 투입돼서 와가지고 투입된 이후에 지난번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고글이 파괴된 게 한 30개, 그 다음에 시계도 뭐 한 20-30개, 그 다음에 군 장비도 파괴되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보상하죠? 공무를 수행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시계가 고급 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물로 받은 시계도 있는데 이게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거는 누가 보상합니까? 뭐 그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게 좀 지난번에 나와서 그 707 단장이 그런 말을 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뭐 사실 지금 현재 707에서 정상적으로 손망실에 대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6가지 종목 정도 된다고 제가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용품에 대해서는 예, 손망실 처리하면 돼요. 근데 개인용품은 어떻게 하는 얘기지? 예, 그것은 뭐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용품 파손된 사람들이 이것도 한번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예, 만약에 그 뭐 필요해서 그런 것에 대해 있다면 제가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1차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장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계엄군이 부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침탈한 그 행위를 가지고서 그 손망 처리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따져는 봐야 될것 사실관계가 아니죠. 예. 위법 탈법으로 국회를 침탈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실관계를 따집니까? 팩트인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손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뭐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한수 총장님. 예. 네. 국조특위 1차 기간보고 당시에 본 위원장이 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합참 계엄과장한테 일머리가 없다. 네. 또 계엄 상황 후에 계엄 상황실을 꾸리면서 TV하고 의자 몇 개뿐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TV는 몇 개, 의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류의 하여튼 의자와 TV, 의자 몇 개와 TV뿐이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의자하고 테이블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 총장은 본 위원장에게 6번의 매뉴얼이 없고 계획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합참 계엄과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냐? 일의 순서가 육군 분부를 불러서 올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계엄과에서 잘 알고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걸 나에게 좀 가지고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일의 우선순위가 일머리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언제 답변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죠? 언제 했으며? 언제 답변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먹겠고. 아니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다. 아, 네. 이 말씀하신 지가 언제냐고요? 그걸 정확하게 제가 특정은 솔직히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수시로 하하.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아니 엄중한 계엄 상황 시 계엄 사령관께서 육군 총장께서 이 내용을 언제 당신이 이 계엄 과장한테 말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제가 상황실 구성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몇 번이 이제 아니 그 시간이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계엄 상황 전이냐 후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계엄 상황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쭉 상황실 구성하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계엄실 상황이 구성하고 나서 계엄실 상황은 공세시가 되어서 겨우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계엄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합참 계엄 과장한테 언제 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상황실 구성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고 계엄 상황 후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금방요. 예, 계엄 선포 이후에 네, 자 우리 계엄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전 계엄과장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한다는 의결되기 전에 계엄 상황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국방부 합참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경호처로 연락이 갔고 경호처 상황실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계엄사로 문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여군이 와서 그것을 당시에 보고를 하고 제가 그걸 듣고는 합참에 대한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보실 또는 보안 쪽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한번 그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본부의 공보실장과 그 여군이 함께 나가서 그 상황을 조치해라 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01시 01분 그때는 저는 시간은 몰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계엄 실무 편람을 펼쳐서 계엄법 11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당시에 앉아있던 정진팔 장군과 이재식 장군 사이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계엄 해제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계엄 해제가 가결된 그 이후에 그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장이 말씀한 내용하고 우리 계엄 사령관이 말씀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고 상이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방금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총장께서 금방 그러시잖아요. 이건 계엄 후에 예, 말씀하셨다. 계엄 후에. 예. 계엄 후에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의 맥락으로 봤을 때 총장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시 1분에 01시 1분에 계엄을 해제했는데 왜 계엄 과장한테 불러서 지시했고 일머리가 없냐 했고 또 6번에서 불러드리고 이사단으로 전화했고 다 그런 지시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앞에 두 번은 계엄이 된 다음에 한 거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때도 일머리 한 건 느낌 드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해제된 다음에 지금 이 총장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은 총장께서 2차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 하나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 방금 세 번째 했다는 그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황실이 막 아직도 구성이 안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이 된 거의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직후였는데 적시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적시 해제는 대통령이 막 그 위에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 매뉴얼도 없고 좀 하니까 이런 개념이었지. 제가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네네네. 계엄 해제 후에 지금 예, 내용이 이게 아닙니까? 의결 후에는 그렇게 된 지금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맞는데 계엄 해제 의결 후에 의결이 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2번,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나서 바로 보고했을 때 한 번, 예. 그렇게 3번. 예, 예, 3번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말씀 시점이 계엄 해제 이후에 2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얘기가 나와서 바로 우리가 뭘 한지는 모르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임시로 있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계엄과장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 지휘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냐 대화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바로 올라간 겁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박한수 총장 신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현재는 뭐 보직 해임은 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 청문회 당시에 제가 법률 검토한 결과에 직무대행이 보직회의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계속 드러나고 있는 박한수 총장의 이중과 또 수방사 출동 인원 파악, 이사단 출동 준비 문의, 6번 서울행 버스 출발 지시 이런 계엄 해제 후에 취한 행동을 봤을 때 저는 직무대행으로 상당히 우리 장관께서 박 총장의 지휘를 저는 바로 박탈했나 봅니다. 본 의원이 법률상이 어렵다면 개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지금 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 네, 하십시오. 네. 먼저 합참 계엄과장한테 질의하고 이신속 대응사단장 이어서 지작사령관한테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합참 계엄과장 먼저 나와 주세요. 네, 전 계엄과장입니다. 네. 합참 전 계엄과장님, 아까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건의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언했죠. 네. 그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 들었죠. 그리고 그때 또 얘기가 계엄사항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예하 부대는 벌써 다 됐는데 원래 연습을 2번씩이나 했다는데 왜 아직도 못하느냐라고 또 질책을 받았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네. 예하 부대도 다 계엄사령실이 구성이 됐는데 예하 부대는 지구 계엄사령부가 3개 됐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네. 후에 들어보니 또 있는 그대로 제가 들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지구 계엄사가 준비가 완료되었던 부대는 2지구 계엄사였고 예.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코 제가 들었습니다. 이지구 계엄사령부는 이작상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작사도 지역 계엄사령부인데 나중에 언제쯤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그거는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하 부대가 다 됐다라고 박한수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얘기하면서 실책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박한수 사령관은 그걸 충분히 알았을 것 같고요. 박한수 사령관님, 네,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3시 정도에 합참 계엄사항실이 구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 계엄이 이제 최종 장관님 선포가 끝나고 해제 선포가 끝나고 나가는데 3시쯤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실을 가봐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3시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계엄 사항실 구성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장님 나와주세요. 예, 이신속 대응사단장입니다. 계엄사로부터 02시 30분에 이신속 대응사단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가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문의를? 계엄사에 있는 실무자 중령으로부터 저희 작전참모 유선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좀 정상적이지 않는
지휘계통으로 인한 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보고를 바로 군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후 지작사를 통해 가지고 출동 준비 요청에 대해 활동에 대한 중지를 지시받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중지하였습니다. 지작사로부터 중지 지시를 몇 시에 받았습니까? 지작사로부터 제가 직접 받지 않았고 군단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받은 게 거의 02시 한 55분에서 56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02시 55분경에 이제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지했습니까? 예, 중지했습니다. 03시에 201 예하부대 201 여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1 여단에 근무하는 병사의 제보에 의하면은 헬기 출동 대기하고 본인들 출동 대기를 05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제가 화상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03시경에 출동 관련돼 있는 준비를 중지하고 병력들 휴식을 취하라고 했고, 병력들에 대한 휴식이 종료된 준비가 완료된 것을 네, 알았어요. 확인하였습니다. 사령관님. 네. 지금 조금 전에 계엄 과장도 얘기했고 박안수 계엄 사령관도 얘기했지만은 지작사가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어요. 임명장은 지구 계엄 사령관으로서 못 받았지만은 계엄 사항실은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었죠. 계엄 사항실 구성을 준비하다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가 되면서 행위를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행위를 즉각 중지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계엄사항실, 지구계엄사령부를 만들려고 한 것 자체는 아주 계엄에 관여된 거예요. 예하 5개 지역 계엄사령부 군단별로도 준비를 하다가 중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 중지됐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되면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지작사령부에는 2가지 조치를 했잖아요. 이때 경계태세 2급 조치. 네, 그렇습니다. 와 그다음에 지구계엄사령부로서 조치를 했는데 아마 또 지작사령관은 경계태세 2급에 조금 더 지휘관으로서 주안을 뒀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한 측면을 했잖아요. 경계태세 2급 이신속 대응사단 출동 준비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네. 7군단장이 저희 지작사 참모장을 통해 알았어요. 받았고. 제가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출동 경계태세 2급일 때 지작사 모든 부대는 7탄이 분배되고 탄약고에서 불출이 되고 수리탄도 불출이 되고 포병은 포탄이 포반별로 다 불출이 되잖아요. 그런 조치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조치했어요? 경계태세 2급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매뉴얼은 있지만은 합참에서 내려온 조치보에 탄약 불출 준비만 돼 있지 탄약 불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탄약고에서 탄약을 안 냈습니다. 전 부대들이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 부대들이 사실은 계엄을 봉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거죠. 물론 본인들은 경계태세 2급 이래 하지만은 합참 의장이나 이 지휘부에서는 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정군이 여차하면은 정군 비상계엄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에도 계엄 사항실을 계속 만들었고 또 출동 준비를 하기는 했기 때문에 2차 비상계엄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지구지역 계엄사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지구지역 계엄사령관, 지구지역 계엄사령부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계엄사령관이 지구지역 계엄사령관을 임명을 하고 사령부 설치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지역지구 계엄 담당하는 사령부 담당하는 관할 구역에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이제 제가 자세히 인원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희 지작사 같은 경우 계엄 상황실 구성만 원래 유관기관도 와야 되는데 제가 유관기관 일체 연락하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 구성요원들 중에서도 상황실 소집 인원 중에서도 20% 정도도 채도 안 왔습니다. 전투참모단이 구성이 되어야 상황실 구성을 하는데 전투참모단 구성 완료 시간이 02시 17분이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가 01시 03분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의결이 되면서 야 적각 행위를 중지해라 해서 중지한 게 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신숙 대응사단이 계엄사 한모 중령이 연락이 왔다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가 왔길래 제가 그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국회에 결의가 됐기 때문에 계엄사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합참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해서 바로 제가 일체 움직이지 마라. 출동 준비하지 말고 병력들 정상적으로 취침시켜라. 이렇게 해서 통제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작사령관 애하에 각 사단별이나 군단별로 시군구 통합 방위 작전 사령을 위해서 구두상으로 사령관의 명을 어기고 실시한 지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확인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상으로도 저 사단장 레벨에서 지시 내려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구는 작전사급이고 지역은 군단입니다. 사단 이하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자 그럼 원하는 강호필 장군한테 있습니까? 예, 지금 강호필 장군한테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네,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강호필 장군. 예.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께서는 지금 마음이 영 불편하시고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싹 제거해버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엄 실행 후에 싹을 제거해서 근원을 없애버리자.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라고 하면서 역행사,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에 반항하는 세력은 구사단 34단을 동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수집해서 오음리에 수집소에 갖다 넣는다. 3차 수집은 현리 인재에 갖다 넣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화천에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수집소 운영은 어떻게 한다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A급부터 C급까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GOP 구역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작사령관님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있다면 완전하게 반대하실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사실 아침에 그 질문 드린 것도 지작사령관님과 관련해서 이러한 점이 있는데 사령관님이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고 우리 휴전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령관님이 좀 편하게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민우 여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령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세 번째 오늘 왔는데 이번 비상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을 현재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저의 흔적들이 일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도 하고 충분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아까 제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작사 우리 전 장병들은 지역의 중요성과 또 현 상황과 관련해서 대비태세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좀 잘 감안해 주십시오. 박민호 여단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상원이 2016년 폭탄 조끼 사용해서 자신이 투입한 요원들이 복귀할 때 폭사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그 노상원 수첩 70여 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폭사시킨다, 하다못해 화학으로 죽인다, 가스도 사용한다, 침몰한다, 격침시킨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그 현재 문상호 등을 통해서 김용현 문상호 등을 통해서 지휘책에서 가능할까요? 그 지휘선상에 정보사령관이 있고 또 예하 대령들이나 다른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라서 제가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상호가 사격과 폭파 잘하는 인원을 선발하라 하고 지시했었는데 노상원 수첩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인원. 그래서 이것이 실행 계획으로 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6년도에 제가 지시받은 내용이 있고 또 노상원 수첩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사성은 있지만 제가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간첩 사건의 책임자 정모 대령이었는데 1차 책임자는 직무 복귀를 했는데 왜 박 여단장은 직무 복귀가 안 됐죠? 그건 인사권자가 정보본부장이기 때문에 그 정보본부장이 잘 알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폭탄 조끼 작전 준비할 때는 노상원의 직속 상관과 직속 부하는 누구였습니까? 지휘라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과연 당시 정상적인지. 16년도에 그 특정 임무를 할 때 그때 여단장이 있었고 그다음 여단장 밑에 제가 부대장이 있었고 그 윗라인으로는 원래는 정보본부장 장관인데 그때 그 윗선 지휘라인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하기로는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윗선이. 작전본부장이.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안 됩니다. 강호필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예. 하시기 전에요. 우리 네. 제2 신속 대응 사단장님 그리고 여단장님 계시죠? 이쪽으로. 그다음에 그 박호재 이 기갑여단 121 기계화 보병대대 제2 중대장님 그쪽으로 가 계세요? 짧게만 물을게요. 제2 신속 대응 사단장 임태호 사단장님. 예, 이신속 대응 사단장입니다. 예, 그때 에아 부대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경계태세 2급에 맞춰가지고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인 출동 준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5시까지 헬리콥터 돌아가고 있었죠? 헬리콥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차량 준비하고 있었고 여단장님 잠깐만. 여단장님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201 신속대응 여단장입니다. 예, 여단장님. 네. 출동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네, 출동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조치부에 의한 조치 사항들만 이루어졌고 그 이외에 네.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출동을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 그것은 지시받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병사들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핸드폰 뺏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핸드폰 뺏고 하는 사항들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중대장님. 네. 네, 출동 대기 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피아식 벨트 착용하고 몇 시까지 대기 중이었습니까? 나가세라. 정확하게 피아식 벨트 착용하고 있었던 게 출동 준비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공안실 강원필 지작사령관께서 예하부대 병사들 지침시켰다고 해서 제가 우리 이 신속대응 여단하고 거기 묻는 겁니다. 출동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5시까지. 맞죠? 잠시 저는 공안시 정도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황 유지 정도만 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취침했습니다. 신속대응 여단은 어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동 준비라는 것은 03시 이전에 경계태세 조치부의 일환으로 조치가 됐다는 것이고 03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출동 해제가 임무 정지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저희도 똑같이 이 시간 이후로는 정지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취침하도록 사단에서 지시가 됐고 저도 예하 대대와의 화상회의간에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장 대장이신 강문필 사령관님은 취침시켰다고 하고 병사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02시 52분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니, 강 대장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계속 계셔. 02시 52분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한테 하십시오. 안 돼. 예, 제가 03시에 화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동 준비에 대해서 중지하고 인원들을 휴식을 지켜라라고 전파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예하부대에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취침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용하고 있던 복장을 해제해야 되고 꺼내놨던 장비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취침했던 시간은 04시에서 04시 반 사이부터 취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강원필 사령관은 이제 복귀해 좋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민홍채로 내주십시오. 자, 우리 권영환 계엄과장님 하고요. 좀 앞에 좀 나오시죠. 그리고 박한수 우리 대장님. 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자, 우리 박한수 우리 예, 여기서 대답드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이 지금 사령관께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령이 지시했나요? 제가 있었던 공간을 보시면 아시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엄과장 합참의 계엄과장은 3번이나 걸쳐서 계엄사령관에게 여러 가지 보고를 했고,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된 다음에 여러 가지 하면서 정말 꾸지람을 들으면서까지도 제대로 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 그런데 예하부대 지구 계엄사령관이 사령부가 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넣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금 얘기를 지금 진술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 다 들었듯이 이 신속 대응 사단이 출동 준비하는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유령이 지시했나요? 자,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은 실무 편람에도 나와 있죠. 지구 계엄 사령부를 설치하려면은 계엄 사령관의 의명에 의해 설치하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누가 명령했어요? 계엄사령부의
중간 보고 이렇게 최초 지휘소 보고는 제가 00시부터 지시했습니까? 예, 설치 그때 지시를 했어요. 지구 계엄사령부. 예, 그 중간 보고를 하라고 제가 지시.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모른 듯이 얘기를 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00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00시부터 17분 어간에 그리고 지구사례가 보고를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속 대응 사단 아까 우리 사단장께서 지난번에 청문회 또 나왔지만은 합참의 실무 중령이 지시를 받고 지금 출동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박한수 사령관께서는 알고 있었나요? 아, 그거 모르는. 그러면 계엄군 출동을 누가 지시합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군사행동 사실은 그 전화로 장관이 지시하고 계셨고. 그러면 장관이 임무는 지시해도 상황실 계엄사령관이 꾸미기 알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지휘체계가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계엄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개도 제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구성, 두 번째 상황실 구성. 아니 제가 계엄 업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계엄과장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요. 오전에 진술했듯이 편람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엄과장도 모르게 지금 지구 계엄사가 지금 설치가 되고 지시가 내려가고 또 계엄군은 출동 준비를 하고 제가 계엄과장이 모른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00시부터 한 10년 동안 보고받았습니다. 지시를 했습니까? 지금 지구 계엄사령부 설치 계엄과장에게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계엄과장에게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럼 누구한테 그때 지시했어요? 같이 있던 장군 중에 한 분에게 이제 계엄 비상경이 아니 선포되었으니까. 도대체 말이죠. 우리 박한수 대장님 지금까지 고급 지휘관 거치면서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하고 있고 명령 지휘 계통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엉성하게 어느 유령이 지시한 것처럼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하 지휘관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증언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도 좀 혼돈스럽긴 한데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러면서 책임을 안 지고 지금 진술도 안 하고 있고 말이죠. 아니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계엄과장님. 네.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포고령 1호 알고 계시죠? 요번에 그 발령됐던 포고령 1호. 네. 거기에 맨 앞에 제1호에 보면은 1항에 보면은 국회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계엄과장으로서 연습을 하고 각종 문헌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그리고 우리 헌법에 국회에 대한 어떤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계엄이 발령되더라도 국회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자체가 계엄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죠? 일단 법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네. 자, 우리 홍창식 우리 법무관리관님 좀 나와주세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우리 법무관리관께서는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 포고문이나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혼자 작성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관리관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이나 작성이나 이런 건 안 했습니까?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포고령 1호 봤죠? 예, 봤습니다. 예. 제1호 국회가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헌법의 내용과는 충돌됩니다. 예. 만약에 법무관리관이 이동영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빼앗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위원회라고는 하여튼 헌법에 충돌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승에 방첩사령관 수행부관 방대위님 계신가요? 예, 방첩사 전 수행부관 방대위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여인영 사령관과 같이 움직였습니까? 예, 지금 거리에서 수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 받는 거 들었나요? 장관님 전화 오신 걸 한번 건네드린 적은 있고 전화하시는 때에는 자리를 피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전화 받는 건 보셨나요?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영 사령관이 군에서 받은 비아폰하고 경호처에서 받은 비아폰 2개 갖고 있는 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본인이 다 그것도 관리를 했었나요? 사령관께서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김용현이 여인영한테 전화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하는 거 혹시 들은 적 있나요?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그 지시한 건 들은 사실 있나요? 어떤 사항을 지시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체포, 정치인들 체포에 지시한 거,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지시한 거는 체포 들은 적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여인영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전화를 할 때면 항상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때도 들은 적 그러면 없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통화 내용은 못 들어도 뭐 누구한테 전화 왔다든지 그런 거를 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날 여인영 사령관이 사령관실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언제까지 말씀하시는지 개업 날요. 개업 날. 계엄 선포 전까지 퇴근 안 하셨습니다. 안 했고 그 이후에는 어디에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선포되고 나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하에도 내려가셨었고 회의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사령관실과 같은 층에 있는 기밀실에서 지내셨습니다. 기밀실에는 누구 있었어요? 정확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경민 참모장도 같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참모장은 계속 기밀실에 있을 때 계속 여인영 사령관하고 같이 있었어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됐고요. 거기 그 방첩사 수사조정과장님 자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지시 받았죠? 뭐 정치인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네. 체포한다는 지시와 그리고 명단을 불러주셔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훈, 김명수, 김호준,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 본인 명단도 본인도 뭐 적었나요? 혹시? 예, 저도 메모했습니다. 아,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예. 그 메모한 거는 지금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까?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여지가 뉴스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맞는 거죠? 지금 말한 사람들이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뭐 이런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호준, 박찬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니까 그 14명의 그 명단 처음에 14명이었죠? 그 예, 명단이 14명이었습니다. 체포 명단이 14명. 14명에서 긴급하게 이제 14명이 다 아니라 3명 우선적으로 체포해라 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에 집중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죠? 예, 명령이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 못했고 현장 수사관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우 수사단장이 그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한 거예요? 아니 본인도 그럼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모르고 네. 현장 수사관들과 그룹 통화를 통해서 그 해당 인원들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누가 내리는 걸요? 그러니까 예, 김대우 단장님께서 김대우 단장이 그 체포로 나간 사람들한테 예, 우선적으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봤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이 계엄이 문제 해제되고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 날 이런 모든 자료들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런 사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본인한테 이 자료와 관련해서 폐기하거나 뭐 말을 바꾸라든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누가 들었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지시가 여인영 사령관님으로부터 내려온지는 몰랐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폐기하라는 지시는 들은 바 없고 다음 날 몇몇 인원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젊은 사람 애들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애들처럼 똑같이 하시려고 그래.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들은 내용은 상황 몇몇 인원들을 통해서 당일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복기해서 기록을 해놔라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추가로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